여러분 안녕하세요. 허기와태의 혜진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업무 추진비의 한도와 사용처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활용 팁까지 핵심을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점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Hold you at Hold you at 접대 좋아하세요? 그러면 접대비라고 들어보셨나요? 2023년까지 약 56년 정도 접대비라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접대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다 라는 의견과 어차피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인 점인 것을 감안한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개정 항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게 뭘까요? 기업 업무 추진비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특정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실무에서는 업추비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업추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다 보니까 법인의 결산 시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정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소모성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부실해질 수 있고 또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존재해서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예인데요. 블라썸 컨설팅 주식회사의 기획관리본부장 태우 이사는 고객사와 공식적인 미팅을 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의 저녁 식사 비용은 과연 업무 추진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올바른 사용으로 보아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예인데요. 블라썸 컨설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고객사와 공식적인 미팅을 마치고 마침 미팅 장소 근처에 있었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의 저녁 식사 비용은 과연 업무 추진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경우는 대표이사의 사적인 사용, 즉 올바르지 못한 사용으로 업무 추진비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오사용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식사 및 유흥비 당연히 안 되고요.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적 모임에 사용되는 비용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외에 업무와 무관한 경비 역시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까지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업마다 업무 추진비의 한도가 있겠지요. 법인세법에서는 업무 추진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익 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의 한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한도라는 것은 수익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한도인데요. 중소기업의 기본 한도는 연 3,600만 원입니다. 이 기본 한도에다가 수익 금액과 연동해서 추가 한도가 부여되는 건데요. 수익 금액 100억 원 이하의 기업은 수익 금액의 0.3%가 추가 한도로 부여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수익 금액 100억 원인 중소기업의 업무 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 3,600만 원에 수익 금액 100억 원의 0.3%인 3천만 원을 추가 한도로 합산하여 총 6,600만 원 정도의 한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익 금액별 추가 한도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명확하게 한도는 존재를 하는데
업무 추진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꼼꼼함이 필요하겠지요.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사용 목적과 거래 정보 등을 영수증에 자세하게 기입하여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세 번째,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시 내부 감사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뭔가 좀 아쉽잖아요? 제가 추가적인 활용 팁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사정상 두루뭉술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나는 정말 속 시원하게 날 것으로 듣고 싶다 라는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라이브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사업 목적상 현금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법인의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쉽지 않고 또 세무 처리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님이 상환해야 할 가지급금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 거래처인 A사의 구매 담당자인 B씨한테서 부고 알림 카톡이 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먼저 저와 보내시죠.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하실 거고요. 그러면 조의금은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개인 자금으로 조의금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업무 추진비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했으니까요. 조의금을 개인 자금으로 하지 말고 기업의 자금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심지어 대표님 개인 자금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기업의 자금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도 내지 않는 기업의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자금 사용보다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물론 적격 증빙은 꼭 해야 하고요. 또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느낌 오셨죠? 잊지 마세요.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소기업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해야 되나?